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슈퍼태풍 야기는 라오스를 지나 미얀마 북부지방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인해 태국 북부와 미얀마, 라오스에 폭우가 내리면서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에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막대한 빗물이 순식간에 밀려들면서 도시와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깊은 곳은 2m가 넘게 침수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면서 8세 여아를 포함해 주민 여러 명이 숨졌으며 강수위가 높아지면서 교량이 손상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자 태국 정부는 군병력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장관들도 현지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홍수가 발생하면 구호품 전달과 복구 작업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홍수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1년 대홍수를 겪었던 태국은 익락 정부 당시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윕 총리는 후손들에게 막대한 빚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이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사업 백지화로 우리나라 공기업이 100억 원 이상 손실을 봤으며 프라윕 총리가 말하던 후손들은 막대한 빚은 물려받지 않겠지만 대신 반복되는 홍수로 가난을 물려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홍수를 일으킨 대량의 빗물은 메콩강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메콩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넝카이의 강변 도시와 마을들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또 치앙라이의 홍수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기상국은 태국 북부와 중부 사이에 걸쳐 있는 정체전선으로 인해 1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홍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북부, 중부와 동부 일부 지방은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태국 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홍수로 인해 34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3,119개 마을 13만 2,534가구가 영향을 입었으며 막대한 금액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푸켓과 콘깬 삭케오 지방에서도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태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별히 유의하시고 태국은 지역에 따라 우기가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지속되므로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개발행정원은 새 정부의 국가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13.13%는 매우 신뢰한다, 28.17%가 다소 신뢰한다, 35.42%는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 22.5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6.03%가 정부의 성과와 약속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고 32.14%는 나이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 탁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던가 잘못된 정책이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24.89%였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21.76%였는데 반탁신파가 태통판 정부를 정복시킬 수 있다는 응답이 21.76%였고 18.63%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4.73%는 쿠데타로 정부가 정복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치앙마이 지방의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서 여러 개의 다리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리 교각이 주저앉으면서 상판이 내려앉은 곳들이 많은데 당국은 내려앉은 부분에 강철과 나무 등을 이용한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시 경제특구에 위치한 우타파오 공항의 확장과 개발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당국은 주변 일대 6,500라이 면적을 공항 신도시로 개발하고 세계적인 여행 목적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4단계에 걸쳐서 확장해 연간 6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공항 일대에는 F1 경기장과 전시장, 쇼핑센터와 호텔, 병원과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데 24시간 깨어있는 도시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북부 지방에 팔리지 않는 단독주택과 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5개 지방의 미분양 주택수는 14,961채였는데
이 중 단독주택이 13,137채, 콘도가 1,824채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치앙마이로 9,316채였으며 다음으로 치앙라이 2,656채, 피사눌룩 2,243채, 라콘사원 496채, 람푼 250채였습니다. 세 개의 번호를 맞추는 복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복권청은 세 자리 번호를 맞추는 복권의 첫 추첨이 10월 16일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판매액 중 60%는 상금으로 지급되며 23%는 정부 수입, 17%는 관리비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은 가계부채가 가구당 60만 밭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의 99.7%가 지난해와 비슷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채 중 60%가 신용카드였으며 차량 할부와 여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60만 6,378밭으로 정식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69.9%, 사금융으로부터 빌린 돈이 30.1%였는데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부채는 8.4%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총액은 태국 GDP의 90.4%에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상공회의소 대학의 타나워 교수는 정부가 태국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빚을 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고주택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매물로 나온 중고주택은 14만 725채로 단독주택이나 콘도 가릴 것 없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이 가장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총 4만 2,377채였으며 다음으로 논타부리만 895채, 촌부리 9,229채, 사뭇브라칸 9,613채, 빠툼타니 1,250채, 치앙마이 4,508채, 푸켓 1,818채, 나콘나차시마 2,745채, 라용 4,062채, 라콘바톰 2,296채였습니다. 방콕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다 보면 쾌쾌하거나 심지어 밤이 되면 구역질이 나는 지독한 악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건기 시즌에는 초미세먼지 오염으로 뿌옇게 오염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당국은 농밭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지목하고 있지만 황성분이 높은 자동차 연료와 느슨한 차량 배출가스 기준, 그리고 방콕 시내 곳곳에 위치한 공장들이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는 21개 산업단지 4,598개의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 수가 28만 2,723명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금속 공장이 856개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와 부품 701개, 플라스틱 654개, 기타 309개, 기계 274개였습니다. 나콘사원 무앙 지역의 쇼핑몰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공사장 옆 주택으로 쓰러지면서 주택 7동도 파손되었습니다. 방콕 퐁부리 지역의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도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태국 식약국과 경찰은 방콕 시내 중국계 슈퍼마켓 8곳을 조사하고 밀수품 2,436점을 압수했습니다. 중국계 식품점에서는 라오스를 경유해 밀수된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당국은 이러한 밀수품이나 저가 제품으로 인해 태국 제조업과 소매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폭우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태국 지리정보우주개발기구는 홍수로 인해 125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침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빠찐부리에서는 대만계 전자부품 공장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출동해 진압했지만 건물 한 동의 일부가 불탔습니다. 파탈룽 시반푸 지역에 위치한 사원에서는 장례식 도중 60세 남동생이 67세 누나를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남동생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토지 관련 유산 상속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파탈룽 차무항 지역의 주택 앞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7세 남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숨진 남성의 처남이었는데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상속받은 유산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유타야 지방의 짜오프라야강이 범람하면서 12,000가구가 침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부 지방에 내린 많은 빗물이 짜오프라야강으로 유입되면서 댐 방류량을 늘린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팔랑프라 차라땅 소속의 전직 상원의원인 루앙클라이 씨는 태통탄 총리가 정부청 사업에서 기념 촬영을 할 때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했다며 반부패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총리가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표시한 것이 품위와 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밥 먹을 때 편식을 해도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올 기세군요. 방콕 수도권 경찰은 라크라방 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30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가정부로 일하면서 집주인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 116만 바더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방콕 기민국 경찰은 몰디브 국적의 남성 3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방콕 포아막에 위치한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들은 몰디브의 범죄 조직 소속으로 이미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무프라칸 이민국 경찰은 중국인 소유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위조된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압수했습니다. 창고에는 400만 밭 어치의 가짜 화장품들이 쌓여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하루 1000개 이상씩 팔려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창고에서 일하던 중국인 4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패통탄 총리는 새 정부의 10대 중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등 포괄적인 채무 재편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지원,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태국 기업의 보호 촉진, 에너지와 공공요금의 인하, 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 세입 창출, 경제를 자극해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를 촉진하면서 생활비 절감과 고용기회 창출, 수입을 증가시키는 시장 주도의 혁신을 통한 농업 근대화, 국제행사, 참가자와 디지털 노마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해 관광 촉진, 국경을 통한 마약 밀수 대처, 범죄, 특히 사이버 범죄와 국제 범죄를 해결해 국민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 태국 국민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켓에서는 외국인이 운전하던 픽업 트럭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여성이 얼굴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외국인 남성은 잠시 차에서 내려 여성을 살펴본 후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파타야에서는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가 가로등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출동한 경찰에 대마를 흡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방콕 이민국은 탄자니아 국적의 40대 남성과 시리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탄자니아에서 여성들을 태국으로 데려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방콕 시내에서 우류 상점을 소유하고 공장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9명의 미얀마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미얀마인 7명도 체포했습니다. 교통부는 연간 80억 바트 예산을 들여 모든 수도권 전철을 24세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9월 말부터 전 노선에 적용될 것으로 통합승차권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타야에 위치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33세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1층에 고립된 남성은 1시간 30분 이상 갇혀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정전이 발생하면서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푸켓에서는 까따와 까르네변에서 수영하던 러시아와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변에는 수영 금지를 알리는 붉은색 깃발이 설치되었지만 숨진 관광객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